깻잎 때문에 혈관이 막혀 실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그분은 평생 건강식이라 믿은 깻잎 장아찌를 매일 드셨습니다. 결국 혈관은 굳고 신장은 멈춰버렸습니다. 깻잎이 나빠서가 아니라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33년 경력의 노인내과 전문의 박준호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식탁을 보며 확실히 배웠습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 깻잎은 단순 쌈채소가 아닙니다. 몸속 기름을 씻고 뇌를 맑히고 암세포를 막는 자연의 약초입니다. 하지만 유제품이나 당근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이 파괴되고 효능이 사라집니다. 깻잎은 향으로 먹는 채소가 아니라 습관으로 먹는 치료제입니다. 하루 5장만 제대로 먹어도 뼈가 단단해지고 기억이 선명해집니다. 문제는 언제 무엇과 먹느냐입니다. 오늘 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신다면 깻잎은 그저 반찬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 지킴이가 됩니다.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깻잎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깻잎이 가진 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잎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혈액 검사 수치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중 깻잎을 꾸준히 먹은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피의 점도, 즉 피의 끈적함이 달랐습니다. 깻잎을 매일 챙긴 분들은 혈관이 훨씬 부드럽고 피가 맑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깻잎 속에는 피톨이라는 특별한 식물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뼈를 지키는 천연 칼슘. 나이가 들면 뼈는 조용히 약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매년 1에서 2%씩 골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깻잎은 이 흐름을 늦추는 보기 드문 채소입니다. 깻잎 100g에는 약 24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유의 2배, 시금치의 7배입니다. 게다가 깻잎 속 마그네슘과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흡착되도록 돕습니다. 즉, 단순히 칼슘이 많다가 아니라 뼈에 달라붙는 칼슘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제가 진료하는 74세 이정자 어르신은 매일 점심 식사 후 깻잎 5장을 챙겨 드십니다. 3개월 후 골밀도 수치가 실제로 좋아졌습니다. 어르신의 말이 기억납니다. 우유보다 싸고 약보다 편해요. 이젠 깻잎 없인 밥이 허전해요. 그 말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깻잎은 약이 아니라 습관으로 쌓이는 영양제입니다. 둘째, 깻잎은 뇌를 맑히는 천연 기억력 약입니다. 깻잎에는 로즈마리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허브 로즈마리에서 나는 향 성분인데 신기하게도 깻잎 속에도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 속 혈류를 개선하고 기억세포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늘려 치매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20년 넘게 치매 환자들을 진료하며 하나의 공통점을 봤습니다. 식탁이 바뀐 분일수록 회복도 빨랐다는 점입니다. 깻잎을 꾸준히 먹은 분들은 대체로 머리가 맑고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들기름 못지않게 깻잎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은 뇌 속의 기름 찌꺼기를 청소합니다. 쉽게 말해 깻잎은 뇌를 닦는 걸레와 같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5장, 그것도 식사와 함께 먹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치매를 막는 약은 어렵고 비싸지만 깻잎은 식탁에 이미 있습니다. 셋째, 암세포를 억제하는 천연 항암잎. 깻잎에는 피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상 세포는 그대로 두고 이상 증식을 보이는 세포만 골라냅니다. 그래서 저는 깻잎을 부드러운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물론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먹을수록 혈관 안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세포의 산화를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벤조피렌이라는 독성 물질이 깻잎 속 플라보노이드와 만나면 중화됩니다. 그래서 고기와 깻잎의 궁합이 단순한 입맛의 조합이 아니라 몸속 독소를 제거하는 과학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기를 먹되 꼭 깻잎을 덮어주세요. 그 한 장이 당신의 혈관을 덮는 방패입니다. 넷째, 깻잎은 향기가 아니라 방어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깻잎을 향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이 잎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을 돕는 비타민 C, 혈관을 탄탄히 하는 베타카로틴, 노화를 늦추는 폴리페놀까지 한 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항산화 효소는 줄어듭니다. 그때 깻잎이 대신 싸워줍니다. 한 장의 깻잎이 피 속의 기름을 걷어내고 혈관의 벽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결국 깻잎은 몸의 청소부이자 수리공입니다. 이쯤 되면 깻잎은 그냥 쌈채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먹을 때 느껴지는 그 향긋함이 단순한 향이 아니라 몸이 회복을 기억하는 신호라는 것을요. 다음은 이 깻잎이 독으로 바뀌는 잘못된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깻잎도 조합 하나만 잘못해도 독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건강하게 먹었는데 왜 혈압이 오르죠? 몸이 붓고 피로가 안 풀려요. 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대부분은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조합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깻잎은 영양이 풍부한 만큼 다른 음식과의 상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깻잎 장아찌는 소금이 만든 혈관 폭탄입니다. 입맛이 없을 때 깻잎 장아찌 하나 올려 먹으면 밥이 술술 넘어가죠. 그런데 그 맛 뒤엔 나트륨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깻잎 장아찌 100g에는 나트륨이 1800mg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하루 권장량이 2000mg이니까 장아찌 한 접시로 하루치 소금을 거의 다 먹는 셈이죠. 짠 음식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혈압 때문이 아닙니다. 소금이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그 안에 염증을 키워 혈관이 좁아지는 속도를 2배로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죠. 저는 실제로 깻잎 장아찌를 매일 드시던 71세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병원 음식이 싱거워서 입에 안 붙어요. 하시던 그분, 결국 혈압이 180까지 치솟고 신장 수치가 경고 단계로 변했습니다. 원인은 소금이었습니다. 깻잎 장아찌를 완전히 끊고 생깻잎으로 바꾸신 지 2달 후 그분의 혈압은 130으로 안정됐습니다. 시중에 파는 깻잎 장아찌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방부제도 문제입니다. 안식향산, 소르빈산 같은 첨가물이 장기간 체내에 쌓이면 면역세포가 공격을 멈추고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건 결국 조용한 독이죠. 그래서 깻잎 장아찌를 꼭 드시고 싶다면 직접 담그시되 간은 절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오래 두지 마세요. 깻잎은 짠맛으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 본래의 향을 살릴 때 비로소 몸이 반응합니다. 깻잎은 입맛을 돋우는 향을 넘어 혈관과 세포를 깨우는 향기 나는 약초입니다. 둘째, 세척이 부족한 깻잎. 깻잎은 잎이 얇고 주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씻는다고 씻어도 농약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깻잎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사례가 470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기준의 100배가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잔류농약은 간과 신장을 거쳐 몸속에 쌓입니다. 피로감, 두통, 소화불량부터 시작해 오랜 기간 반복되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신장은 고장이 나도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발견됩니다. 저는 그래서 깻잎을 세척할 때 흐르는 물에 30초 헹구는 건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깻잎을 미지근한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뒷면을 서로 비벼가며 30초 이상 문질러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90% 이상 농약이 제거됩니다. 하지만 10분 이상 담가두면 깻잎의 초록빛이 바래고 비타민C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마치 시금치를 너무 오래 데쳐서 색이 누렇게 변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5분 담그기, 30초 헹구기 이 2단계를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청결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깨끗이 씻은 깻잎은 피를 맑히지만 제대로 씻지 않은 깻잎은 피를 탁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해독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씻는 시간이 곧 건강의 시간입니다. 셋째, 신장이 약한 사람. 깻잎엔 칼륨이 많습니다.
이건 건강한 사람에겐 참 좋은 소식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춰주죠.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다릅니다. 칼륨이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입니다. 그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깻잎을 과하게 먹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손발이 떨리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심한 경우엔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환자를 직접 봤습니다. 평소 깻잎을 좋아하셔서 매 끼니마다 드셨는데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의 1.5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신장이 약한 분이라면 깻잎을 하루 5장 이하로 제한하세요. 또는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10초 정도 살짝 데치면 칼륨이 40% 이상 줄어듭니다. 깻잎의 영양은 남기고 부담은 덜어내는 방법입니다. 깻잎은 분명히 좋은 잎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잎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잘못된 조합은 약을 독으로, 바른 조합은 독을 약으로 바꿉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깻잎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항산화 잎이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권하는 깻잎을 보약처럼 바꾸는 황금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깻잎과 돼지고기, 기름의 독을 없애는 궁합입니다. 고기와 깻잎의 조합은 단순히 입맛의 조화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완벽한 밸런스입니다. 돼지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깻잎 속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은 이 독성물질을 잡아 중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깻잎은 고기 위에서 연기 속 독을 씻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하는 68세 남성 한 분은 돼지고기를 자주 즐기셨지만 늘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고기를 먹을 때 깻잎을 덮어보세요 라고 조언드렸죠. 한 달 후 놀랍게도 소화제 복용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고기의 지방을 깻잎이 붙잡아 변으로 배출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고기 위에 깻잎 한 장은 몸속 필터 한 장이다. 삼겹살을 구울 때 깻잎을 그냥 곁들이지 말고 불판 옆에 살짝 데워 따뜻하게 드세요. 그렇게 하면 깻잎 속 베타카로틴이 더 잘 흡수됩니다. 뜨거운 밥 한 숟갈, 고기 한 점, 그 위에 깻잎 한 장. 그건 입이 아니라 혈관이 좋아하는 식사입니다. 둘째, 깻잎과 두부, 혈관을 청소하는 단백질 궁합입니다. 두부와 깻잎의 만남은 말 그대로 혈압 안정 콤비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혈관 속 기름을 녹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하지만 두부는 항산화 성분이 부족하죠. 그 빈자리를 깻잎이 채웁니다. 깻잎의 피톨, 플라보노이드가 두부의 단백질과 만나면서 혈관 속 노폐물을 더 강하게 끌어내줍니다. 저는 고혈압 환자에게 깻잎 두부 무침을 자주 권합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데친 깻잎을 채 썰고 두부를 손으로 부수어 넣은 뒤 들기름 한 숟갈과 깨소금만 더하세요. 소금 간은 하지 마세요. 깻잎의 향과 들기름의 고소함이 이미 충분히 맛을 냅니다. 이렇게 만든 깻잎 두부 무침은 혈압을 내리고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실제로 3주간 이 식단을 실천한 한 어르신은 혈압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조합은 단백질과 항산화의 균형이 완벽합니다. 두부는 깻잎의 부드러운 그릇이고 깻잎은 두부의 영양을 혈관까지 운반하는 통로입니다. 셋째, 깻잎과 가지, 장을 청소하는 항산화 궁합입니다. 깻잎과 가지의 조합은 노화를 늦추는 비밀 레시피입니다. 가지에는 안토시아닌,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장 속 독소를 잡고 변비와 대장염증을 완화시킵니다. 하지만 가지엔 비타민이 많지 않죠. 그 비타민을 깻잎이 채워줍니다. 깻잎의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가지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몸속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2배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깻잎 가지볶음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몸속을 청소하는 식사입니다. 볶을 땐 고온이 아닌 중불에서 3분 이내가 핵심입니다. 깻잎은 너무 익히면 비타민C가 파괴되고 향이 사라집니다. 기름은 들기름 한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그 향이 피 속의 기름을 걷어내고 들기름 속 오메가3가 깻잎의 효능을 배로 증가시킵니다. 저는 이 조합을 세포를 닦는 식탁이라고 부릅니다. 변비, 혈당, 혈압이 동시에 안정되는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깻잎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3단 실천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으로 5장, 식사 중간에 먹기. 깻잎의 영양은 씹는 순간 흡수됩니다. 밥과 함께 먹을 때 비타민C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둘째, 기름 한 숟갈과 함께 들기름, 올리브유 한 방울이 깻잎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셋째, 유제품, 당근은 따로 먹기. 우유와 요구르트의 칼슘은 깻잎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당근의 아스코비나아제 효소는 비타민C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깻잎과 당근을 같은 무침으로 먹으면 비타민C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같은 채소라도 함께 섞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깻잎은 그 향으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 향은 입맛이 아니라 세포를 깨우는 신호입니다. 짠 장아찌 대신 향 그대로의 깻잎을 드셨을 때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먹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다면 이제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보관 하나 잘못하면 그 순간부터 영양이 무너집니다. 깻잎도 예외가 아니죠. 첫째, 깻잎은 숨 쉴 수 있게 보관하세요. 깻잎을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면 하루 이틀 만에 시들고 색이 바래져. 그 이유는 깻잎이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쉴 공간이 없으면 입 속 수분이 곰팡이로 바뀌고 그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세균을 퍼뜨립니다. 따라서 깻잎은 밀폐가 아니라 호흡이 필요합니다. 비닐봉지보다는 신문지 또는 키친타월을 한 장 깔고 그 위에 올리세요. 그 다음 물기를 가볍게 짠 키친타월로 덮고 밀폐용기 뚜껑은 살짝 열어둡니다. 이렇게 하면 7일 정도 까진 향과 빛깔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깻잎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숨이 막히면 시들고 공기를 만나면 살아납니다. 둘째, 세척은 미리 아니라 먹기 직전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씻어 보관하면 편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깻잎은 물을 흡수하는 속도가 빨라서 씻은 뒤 하루만 지나도 비타민C가 20% 이상 줄어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먹기 15분 전에 미지근한 물에 5분 담그고 뒷면을 살살 비벼 30초 정도 헹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농약은 거의 사라지고 영양은 남습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식초 한 2방울을 섞은 물에 2분만 담가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세균 95% 이상이 제거됩니다. 다만 식초 농도가 세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 한두 방울이 핵심입니다. 셋째, 냉장보다 좋은 보관 온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 안이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깻잎은 너무 차가운 곳을 싫어합니다. 섭씨 1도 이하에서는 잎 조직이 파괴되어 검게 변하죠. 그래서 냉장고 속에서도 채소실 중간칸 5도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 실내 온도가 10에서 15도 정도라면 신문지로 싸서 그늘진 곳에 두는 것이 냉장보다 낫습니다. 이 온도 범위에서 깻잎의 비타민C 손실은 하루에 단 2% 미만입니다. 반면 냉장고 속에서는 수분이 빠져 10% 이상 줄죠. 즉 깻잎은 차갑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살려두는 것입니다. 온도를 맞춰야 깻잎 속 영양소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넷째, 들기름 한 방울, 깻잎의 영양을 붙잡는 열쇠. 보관 중 수분이 날아가면 깻잎의 비타민 손실이 커집니다. 그럴 때 들기름 한 방울을 살짝 바르면 수분 증발이 줄고 향이 더 깊어집니다. 기름이 보호막이 되어 산화를 늦추기 때문이죠. 저는 이 방법을 환자들에게 깻잎 보약법이라고 가르칩니다. 비닐팩에 들기름 한 2방울 묻힌 깻잎을 넣어두면 7일이 지나도 향이 거의 그대로 남습니다. 물론 기름을 과하게 바르면 변질되니 살짝 윤기 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깻잎은 한 장씩 챙기는 습관이 약입니다. 깻잎은 특별한 조리법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하루 5장, 식사 중간에 드세요. 아침 2장, 점심 2장, 저녁 1장. 이렇게 일주일만 지켜도 몸은 변합니다. 피가 탁했던 분들이 3일 만에 두통이 줄고 잠이 얕던 분들이 일주일 만에 숙면을 취합니다. 이건 깻잎 속 로즈마리산과 오메가3가
혈류를 부드럽게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깻잎은 단기간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회복입니다. 한 장씩 쌓이다 보면 몸은 이 향이 들어오면 내가 편해진다고 기억합니다. 결론은 깻잎은 보관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깻잎을 잘 보관하는 것은 음식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돌보는 습관입니다. 깻잎이 마르지 않게 손질하는 시간 5분은 결국 내 혈관을 지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깻잎은 살아있는 잎입니다. 숨 쉴 공간을 주면 더 맑아지고 손끝의 정성을 느끼면 몸은 그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자연의 치유 리듬입니다. 깻잎을 매일 챙겨 먹는다는 건 단순히 채소 한 장을 더 먹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작은 약속입니다. 이 잎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훨씬 꾸준하고 섬세합니다. 깻잎을 꾸준히 챙겨 먹을 시 생기는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이 달라지는 첫째 주. 깻잎을 처음 꾸준히 챙겨 드신 분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손발이 덜 붓고 머리가 맑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깻잎 속 피톨과 플라보노이드가 혈관 안의 노폐물을 닦아내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피가 돌고 피가 돌면 몸이 깨어납니다. 그 단순한 원리를 몸이 스스로 증명하는 데엔 단 7일이면 충분합니다. 74세 김태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깻잎은 그냥 향긋해서 먹던 건데 일주일 지나니 머리가 개운하고 잠도 깊어졌어요. 김 어르신의 혈압은 154에서 128로 내려갔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에 깻잎 5장이 늘었을 뿐입니다. 둘째, 3주가 지나면 피가 맑아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깻잎의 효과는 시간이 쌓일수록 뚜렷해집니다. 수면의 질이 바뀌고 오랜 피로감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저는 69세 남성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던 분이었죠. 밤마다 3번씩 깼는데 깻잎을 꾸준히 드신 지 3주 후 요즘은 한 번도 안 깨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끝이 따뜻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미소가 났습니다. 깻잎 속 오메가3 지방산이 뇌 속 신경 전달을 안정시키고 로즈마리산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준 결과였습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의 힘으로 이루어진 변화였습니다. 깻잎은 자극이 없지만 작용은 깊습니다. 즉, 깻잎은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약입니다. 셋째, 4주가 지나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피가 맑아지면 제일 먼저 바뀌는 건 표정입니다. 깻잎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얼굴빛이 맑고 눈동자가 투명해집니다. 저는 그걸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피부가 좋아졌다는 건 혈관이 깨끗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피 속에 기름이 빠지면 모세혈관이 숨을 쉽니다.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회복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 80세 할머니는 이젠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이 편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속엔 단순한 피부의 변화가 아니라 몸이 쉬고 있다는 신호가 들어 있었습니다. 넷째, 깻잎 습관은 결국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깻잎 5장을 챙겨 먹는 건 누구에게 보여주는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하루의 인사입니다. 오늘도 나를 돌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몸을 잃는 게 아니라 리듬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깻잎은 그 리듬을 되돌려줍니다. 하루의 시작을 부드럽게, 밤의 끝을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2장, 점심 2장, 저녁 1장. 이 단순한 습관이 혈압을 낮추고 간의 부담을 덜고 잠의 질을 회복시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바로 회복의 신호입니다. 다섯째, 깻잎의 향은 입이 아닌 세포가 기억합니다. 깻잎의 향은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그건 세포가 지금부터 회복을 시작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짠 장아찌 대신 자연 그대로의 깻잎을 한 장 집어들 때 몸속 어딘가에서 미세한 전류가 흐릅니다.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깻잎은 향으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 향은 세포를 깨우는 알람입니다. 한 장 한 장이 내 몸을 닦고 피를 정리하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깻잎은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식탁에 있는 평범한 잎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잎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면 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가 약이 되느냐, 병이 되느냐는 결국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깻잎을 다시 보세요. 그 한 장이 당신의 혈관을 지키고 기억을 지탱하고 내일의 잠을 편하게 만듭니다. 깻잎은 오늘의 반찬이 아니라 내일의 나를 준비하는 약속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혈관을 살리고 기억을 지키고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맑고 내일은 오늘보다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